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해외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에게 원숭이 두창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피부 발진이 보이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 전역 공항은 오늘과 내일 사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원형 탈모에 큰 효과가 있는 신약을 개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발 재생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홈키친 창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창업 비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사업자 등록 등 필수적인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나자마자 대중국 외교 전략의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국제 질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조지 워싱턴 대학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1년 5개월 만에 나온 대중국 전략의 골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재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도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ven as President Putin's war continues, we will remain focused on the most serious long-term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at'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과 기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은 이걸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언급해 그의 집권 이후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Under President Xi, the ruling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come more repressive at home and more aggressive abroad. 블링컨 장관은 현재 국제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 있다면서 이런 시기야말로 외교의 힘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역할을 봉쇄하려는 건 아니라면서 대신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So, we will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around Beijing to advance our vision for an open, inclusive international system. 이어 이번 아시아 순방 때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IPF, 일본, 호주, 인도와 협력하는 쿼드,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 동맹체인 오커스를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순방을 끝내자마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대결회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도 역시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채택에 실패한 겁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애초 우려했던 대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한 겁니다. 표결 직후 이어진 입장 표명에서 중국, 러시아는 추가 제재안이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할 뿐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북 추가 제재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겁니다. 1년 동안 북한에 수출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북한의 담배 제품 수출을 막고 북한과 연계된 해킹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국, 일본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엔을 통한 대북 압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대응 수단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토론회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를 더 들여오기로 한 한미 정상의 합의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억지 수단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게 흥미롭지만 이 자체가 북한을 변화시킬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근 원숭이 두창이 일부 동성애 남성에게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은 성병이 아닌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임을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피부 접촉을 통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콘돔 사용 등의 조치도 이를 예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unless the condom is actively covering an area where a lesion is, I wouldn't want to give a false sense of assurance that a condom alone would be enough to prevent monkeypox virus transmission, because the rashes that some of the people are presenting with end up being fairly widespread, both in the genital area and on other parts of the body. 이와 관련해 유럽 에이즈 계획은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원숭이 두창의 감염 위험이 큰 사람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한 사람들이지만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금까지 미국 7개 주에서 모두 9건의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확인됐으며 확진자는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욕,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는 점을 반영해 여행자들에게 감염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역대급의 휘발유 가격과 인플레이션도 여행객들의 발길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까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 수는 215만 명. 메모리얼데이 황금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여행객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We're going back to Georgia, visit my daughter. And then we're going to head home on Tuesday. 미 전역 공항 당국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에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료가 폭등했지만 억눌렸던 여행 수요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We're about 25% down this holiday period than we were in 2019, but we're about 36% up than we were last year. So people are flying again. People have the itch to travel. You know, it's been 2 long years. 고속도로 역시 몰려드는 여행객들로 정체가 예상됩니다.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는 가솔린 가격에도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은 3,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속도로 선상의 주유소를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타이어 공기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해 주행한다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총격 사건 발생 직전 학교 경찰과 범인이 총격전을 벌였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은 조사 결과 총격범은 사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초등학교 교실로 난입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학교 경찰은 차에 머물다 911 신고 전화를 받은 후 뒤늦게 학교로 달려갔다고 전했습니다. So at this time, no. There was not an officer readily available armed. No. 또 학교 경찰에 이어 유벨디 경찰 2명이 출동해 교실로 진입하려 했지만 총격범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유벨디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 전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탄 가방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일부 방탄 가방의 업체 매출이 800% 이상 급증했다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위해 방탄 가방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150 선에 판매되는 방탄 가방은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9mm와 4.4 구경 매그넘 권총 등의 탄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교가 군대처럼 장비를 착용해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모발의 80% 이상을 재생시켜주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해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콘서트 파마슈티컬스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18세에서 65세 사이 원형 탈모 환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약의 임상시험을 6개월 동안 진행한 결과 탈모 환자 10명 중 4명에게서 다시 모발이 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 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먹는 탈모 치료제 CTP-543은 탈모를 유발하는 체내 특정 효소인 JAK를 억제시켜 모발을 다시 자라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환자들의 모발 재생률은 80%가 넘었고 두통과 여드름 등의 부작용은 5% 미만이었다고 제약사 측은 전했습니다. 또 이번 신약이 원형 탈모에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만큼 추가 임상시험을 거쳐 조만간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 동안 비대면 요식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키친 창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미로 집에서 만들던 음식을 직접 판매하고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 홈키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창업 비용이 적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선한 빵 위에 딸기와 휘핑크림을 얹습니다. 이 카페의 인기 메뉴 비건 바나나 빵입니다. 이 빵은 카페가 아닌 소냐 장 씨의 가정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이른바 홈키친 창업입니다. 저는 애들 키우면서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 있을 때 동안 플렉시블 타임이 있으니까요. 애들이 학교 갔을 때 딜리버리 하고 인그리디언트 사고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요.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해야 했던 워킹맘들에게 육아를 병행하면서 취미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홈키친 창업의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없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Right now in 2022, I think it's great because due to COVID, it kind of made you rethink of what you're needing to do as far as work and as far as business, and it gives you the opportunity, since we were all home-based, to open up a home-based business. 팬데믹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홈키친 허가증과 라이센스 없이 창업을 시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홈키친에 대한 음식 상품이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판매하려는 음식이 거의 정부에서 허가하는 음식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안하는 음식이 금방 부패되는 음식이거나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이 크게 보이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 음식으로 생각하고. 홈키친 창업은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식당과 상점 등 제3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판매 방식별로 취득해야 하는 허가증과 비용도 다릅니다. 비영리 단체 페이스는 섣불리 창업하는 경우 실패할 위험이 있는 만큼 사업 계획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카운티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실내 마스크 지침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4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월 3일 이후 처음으로 6,000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주 카운티 내 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5,900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UCLA 대학은 지난주 캠퍼스에서 870여 건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 방문객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UCLA의 마스크 지침은 다음 달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대학 당국은 캠퍼스 외부에서 모임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LA시에서 대대적인 절수 정책이 시행됩니다. LA시 의회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야외 물 사용 제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잔디의 물주기 등 야외 물 사용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되고 주소지의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홀수 주소는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는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물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을 사용할 경우 스프링쿨러의 사용 시간은 최대 8분, 절수 노즐의 경우에는 최대 15분까지 허용됩니다. LADWP는 12명의 직원을 투입해 야외 물 사용을 단속할 예정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들은 처음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최대 $6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전력국은 주민들이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절수용 세탁기와 변기 구입을 할 경우 각각 $500와 $250의 리베이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가 미국 내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도입합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임신 개월수와 상관없이 수정 이후 낙태 시술을 전면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도울 경우 최소 $10,000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단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이거나 성폭행, 근친 상간 등을 통해 임신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임신 6주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이번 오클라호마주 법안은 몇 개월인지에 상관없이 낙태를 아예 금지한다는 내용이어서 백악관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도 오클라호마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의 판례를 뒤집는 행동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주 등 다수의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도 오클라호마와 같은 낙태 금지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BTS가 백악관에 초청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반아시아 증오범죄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 백악관에서 BTS를 만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글로벌 K-팝 현상이자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BTS와 만나 아시아계 혐오 범죄 및 차별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TS는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청년 대사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플랫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백악관 발표에 BTS 리더 RM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좋은 일로 다녀오는 거니까 잘 다녀오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BTS는 인종차별 범죄를 반대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2018년부터 2차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며 전 세계 청년들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이번 만남은 백악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국 현지 법인인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어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박순애 교수,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김승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침해 발언을 한 적이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는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r cabinet nominees are overwhelmingly male.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 인사를 우선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관과 차관 인사에 모두 여성들이 발탁됐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공공행정 전문가인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식약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내정됐습니다. 내각의 여성 장차관이 부족하단 비판 여론을 일부 수용한 인사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통령 생각에 대해 찬성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희 전 의원의 과거 문재인 대통령 침해 발언을 막말이라고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망증아! 대통령한테 치매라니! 정식으로 나가세요! 민주당은 협치 파괴다, 아빠 찬스 정호영 의관이 정쟁 유발자가 왔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경찰 소속 100일 경비단이 최근 실탄 6발을 분실해 9일 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탄을 빼돌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되는 용산의 옛 미군기지 13번 출입구 앞. 흰색 제복의 경찰들이 경내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24시간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0일 경비단의 경찰들입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시설을 경비하기 때문에 근무 때마다 권총과 실탄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근 100일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전 10시쯤 근무교대 과정에서 실탄 개수를 점검하던 무기반원이 분실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없어진 실탄은 389경 권총에 쓰는 탄환 6발.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육군회관 부근에서 경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단은 곧바로 수십 명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주변을 수색했지만 실탄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이른 새벽부터 경비단 1개 대대 120여 명이 전부 투입돼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실탄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CCTV 분석에서도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단 측은 실탄이 분실된 18일부터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며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실한 경찰관의 경우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비단은 일단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한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현지 의용군에 참여한 이근 씨가 오늘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지만 경찰은 일단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폴란드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이근 씨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받으러 돌아온다는 것이 이 씨 측이 밝힌 귀국 사유입니다.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지 2달여 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외교부는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특수전 전단대위 출신 유튜버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여해 실제로 여러 작전을 수행했다고 이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 또 저희 팀원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3월 10일부터 작전 뛴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지만 귀국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도 이 씨의 여권 무효화와 새 여권 발급 거부 등 관련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재출국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준보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 왕인 손흥민 선수와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가 다음 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맞붙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리그 최종전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며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과 살라. 사흘 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둔 살라는 트로피를 들고 귀국한 손흥민 선수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에서 터뜨린 손흥민의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골과 살라가 현란한 드리블로 맨시티 수비수 4명을 제치고 기록한 골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후보에 오르면서 또 한 차례의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아예 직접 맞붙습니다. 다음 달 벤투호의 A매치 마지막 상대로 이집트가 결정된 겁니다. 동갑내기 두 선수가 대표팀에서 격돌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손흥민은 지금까지 A매치에서 31골, 살라는 47골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벤투호 주장으로 한국의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끈 반면 세네갈 팬들의 레이저 공격에 시달린 살라는 월드컵에 못 나가는 비운의 스타로 남았습니다. Now I'm the captain of this team, so I really wish that we can do better than the previous 2 World Cups. I'm just focused with the team. I want to win the Champions League again.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최고 스타 손흥민과 살라. 다음 달 14일 조국의 명예를 걸고 불꽃 튀는 맞대결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간 26일 WHO는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88표, 반대 12표, 기권 53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 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의료시설 중 256곳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됐고요. 의료진 75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실효성 있는 대러시아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하는 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불가피하다고 명시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저녁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평시 때와 같은 관광객 수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만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이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건 약 2년 만이며 다음 달부터는 입국자 수 상한을 하루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 결선에 4명의 한국인 첼리스트가 진출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 왕실이 직접 후원하며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종 결선에 오른 최하영, 정우찬, 윤설, 문태국 등 총 12명의 첼리스트는 웨르크 비트만의 미발표곡 연주와 자신이 선택한 협주곡을 브뤼셀 필하모닉과 협연합니다. 수상자 발표는 다음 달 4일이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첫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후 내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브라질전에 암표 거래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관심 속에 동료들과 한국 음식을 즐기는 영상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잘 익은 고기로 쌈을 싸는 시범을 보이는 손흥민 선수. 고기 맛을 더해줄 환상의 짝꿍이죠. 쌈장과 파절이를 차례로 올리고 푸릇푸릇 상추잎에 쌈을 싸서 한 입 크게 베어 뭅니다. 우리도 아는 맛이라
군침이 도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한 영국인 유명 유튜버 채널에 초대돼 한우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집마다 있을 법한 불판에 찌글찌글 고기를 굽고 손수 쌈을 싸먹는 우리의 식문화를 소개했는데요. 웃고 즐기는 가운데 7월 방안에 대해서도 걱정 반 설렘 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동료들의 기대가 커서 실망할까 봐 걱정된다는 심경을 밝힌 손흥민 선수. 그래도 고향에 동료들과 같이 간다는 게 기분이 좋다고 말했는데요. 국내 팬들 앞에서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며칠 전 중국 윈난성 자오퉁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사가 남학생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듭니다. 남학생이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요. 이 교사는 학생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기도 합니다. 문제 폭행 장면은 같은 반의 한 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격적인 이 장면에 대해 해당 중학교 측은 영상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학생의 형은 동생이 전에도 이 교사에게 여러 번 맞았다면서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염려했는데요. 현지 교육청은 무리를 일으킨 교사에게 행정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 말부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대학교가 수영 과목 실기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누리꾼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수영장 속에서 물살을 가르듯 팔다리를 휘저으며 침대 위에서 푸 자유형 시범을 보이는 남자. 심지어 기차역에서도 캐리어에 납작 엎드린 채 수영 동작을 뽐내는 이도 있죠. 엉뚱한 이 모습들.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무슨 챌린지 이런 건 아니고요. 중국 상하이 대학교가 최근 졸업생을 대상으로 50m 수영 실기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발표에 학생들이 풍자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들은 침대로 다이빙해 수영하는 모습을 공유하며 이번 조치를 꼬집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상하이 대학교는 올해 졸업생에 국한된 것이고 코로나19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웹서핑이라고 실수하면서 이론 시험이 실제와 같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외주를 타듯 균형 감각을 발휘해 좁은 긴 금속 레일 위를 쭉 미끄러지는 남자.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슬로프 스타일 동메달리스트이자 각종 국제대회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스웨덴의 프리스타일 선수 제스퍼 티제던데요. 6년 전 미국의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톰 왈라시가 세웠던 세계에서 가장 긴 직선 레일 스키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도전 성공을 위해 이달 초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전용 인공 레일까지 제작했는데요. 사흘 동안 무려 127번의 시도 끝에 154.5m 직선 레일을 통과하며 기네스 기록을 달성한 주인공. 무수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프로답네요. 갑작스러운 자동차 불빛에 놀랐는지 허둥지둥 도로를 가로지르는 캥거루 3마리. 호주에 서식하는 캥거루가 인도의 한 도로에 나타난 건데요. 처음 보는 캥거루도 주민들도 깜짝 놀랐는데 어쩌다가 낯선 땅에 온 걸까요? 알고 보니 인도로 불법 밀수될 밀수꾼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고속도로에 버린 겁니다. 발견 당시 캥거루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좁은 우리에 갇혀 있느라 근육 위축증까지 앓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캥거루 중 한 마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외래종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이 특권처럼 여겨지면서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인도 야생동물보호법이 토착종이 아닌 외래종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밀수꾼을 잡아도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